반갑습니다. 홍정근 박사입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6개월 동안 계속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마지막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해오면서 부족했던 것 이런 걸 메꾸고자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항상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월 동안 했던 수업을 오늘 하루 요약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그 해외 선물을 하면서 이 해외 선물이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1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자료를 넘기기 직전에 오전에 1시간 정도 이제 투자를 해 보았는데요. 10월 14일이잖아요. 오늘이 10월 14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14일 수요일 날 딱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강의를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16만 원,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러면 1시간에 500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면 괜찮은 거죠. 이런 정도면 이거는 해외 선물에 대한 이게 상당한 이제 수준에 올랐을 때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1시간에 올렸다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1시간에 5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지식, 그다음에 경험,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은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만은 수익을 얼만큼 올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늘상 얘기 드리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정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색깔로 나오는 것은 수익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뒷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넘겨도 전부 다 빨간 것만 나오죠. 이럴 만큼 자, 1시간 동안 한 것이 한 번도 손실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 이론이나 어떤 내용들이 충실하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뒤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동안 제가 늘상 강의를 그동안 6개월 동안 해오면서 이 해외 선물이 주식보다 오히려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사실 딱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중에 해외 선물은 이 투자 자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소문, 오해 이런 걸로 인해서 해외 선물에 진입을 하는데 장애가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해외 선물은 1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욕심을 너무 내지 않고 100만 원으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이런 정도 수입을 내가 내고 싶다. 이런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오시다가 사업에 그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힘드시다든가 직장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두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한번 돼보시죠. 뭐 전문가가 되면 평생 동안 남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의사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길도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100만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도 해외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주로 이제 선호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 미니 르세라고요. 골드 그냥 이러지 말고 마이크로 이러면 이제 마이크로나 미니 이런 적다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자 미니 S&P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마이크로를 이렇게 붙이면 마이크로 미니 S&P 이러면 정거금이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미니 르셀은 73만 4천 원. 이게 지금 10월 14일을 기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골드는 130만 원대. 그다음에 마이크로 미니 S&P는 150만 원대. 그러면 결론은 150만 원 내면 이 세 가지 종목은 직접 투자하는데 장애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가능하면 처음 이제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너무 위탁 증거금이 많은 종목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내면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해외 선물의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300만 원 정도의 이제 위탁 증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미니 항생 인덱스라고 그래서 130만 원이면 뭐 큰 돈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내추럴 가스가 약 390만 원이니까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런 정도. 그래서 자 300만 원 내에 있는 내외에 있는 요런 걸 하시는데 특히 초보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은 있지만 실제 투자를 하면서 그 손실을 많이 발생케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요런 정도 작은 종목을 선택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누가 뭐라 그래도 투자를 할 때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한 자금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택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위탁 증거금이 2천만 원 내외 정도니까 한 계약이 2천만 원이니까요. 내가 5계약을 한다고 하면 한 1억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14일이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이거를 준비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두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위탁 증거금이 좀 비쌌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겁니다. 보시죠. 골드 1,300만 원, 미니 S&P 1,500만 원, 항생 인덱스 1,600만 원, 미니 나스닥 100, 2천만 원 이런 정도니까요. 결론은 얼마 내외? 2천만 원 내외죠.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정도면 어지간한 것들은 다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죠. 뭐. 투자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더라고요. 결론을 제가 딱 미리 드리면 초보자들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위탁 증거금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좋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다 또는 회사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는. 그렇게 해야 하루에 이제 수입을 예를 들어서 한 1억 갖고 한다고 하면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정도 이제 수입이 생기겠죠. 그래야 연 뭐 300%, 400%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어느 것이 이제 나한테 맞는 옷인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참조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위탁 전거금과 관련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보시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 입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었던 말이 뭔가 하면 이 해외 선물은 뭐하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장 많죠. 제가 이제 초반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많은 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하시다가 실패하시면 이 주식에서 이런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간다? 선물을 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 말은 잃었던 돈을 만회하려고 하면 선물로 간다는 얘기는 돈을 벌기가, 즉 수익을 내기가 그만큼 쉽다는 얘기면서도 그 금액이 크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손실을 내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내는 금액의 크기 역시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은 선물에서 실패하면 옵션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은 갈수록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게 선물 쪽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선물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해외 선물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까지에는 투자한 돈이 많잖아요. 이 투자한 돈이 많으니까 내가 힘겹게 배웠던 지식을 남에게 알려줄 리 없죠. 그러니까 성공 노하우를 알 때까지 투자 자금이 크게, 즉 손실이 많이 생겼어요. 한 5억은 생겼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거를,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줄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극소수에게 교육비를 참 많이 받고 그렇게 음성화하게 된 거죠. 성공 노하우가 양성화돼서 바깥으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도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거를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론은 자식밖에 못 가르쳐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성공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이제 보통 없죠. 교육관이 없다 보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이제 해외 선물에 뛰어들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많은 손실을 입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입에서 해외 선물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왔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깨트리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상당 부분 오픈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6개월 해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디 도움이 돼서 주식이나 해외 선물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자, 보시죠.
그동안 한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요건이죠.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가. 이거는 종합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합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해외 선물을 할 때는 차트가 어떤가? 이쁜 거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아침에 오면요,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이 한 9시 30분 정도 회사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9시 30분에는 아직도 홍콩 항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항생은 한 10시 반 정도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조금 일찍 가는 거죠, 회사를. 그래서 이제 건드리는 게 가자마자 골드를 이제 봅니다. 주로 보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드 오일과 관련되는, 자,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 아니면 미니 S&P 500, 이런 것들은 9시 반에 출근을 해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먼저 골드를 봐. 그리고 뭘 볼까요? 골드를 보고 나서. 자, 차트의 그림이 이쁠까? 안 이쁠까? 예를 들어서 전번에 얘기했듯이 차트가 처음부터 오르고 내림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그리고 가깝게. 이런 게 차트는 이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골드에 보자마자 그게 나오면 얼른 골드를 안 봅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간다? 크루드 오일 또는 S&P 이런 데로 이제 오막하면 되죠. 그러다가 차트가 매끄럽고 이쁘고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거를 갖고 투자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진행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순서를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이런 거죠. 차트를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흔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위아래로 진동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내가 요쯤에서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면 조금 올라가다 말고 확 내려가면 손실이 많아서 얼른 끊잖아요. 다시. 자, 여기서 내려오길래 요쯤에서 매도를 쳐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다 말고 또 확 올리잖아요. 이러면 즉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차트에 대해서 너무 흔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를 차트가 이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거의 100%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결론은 해보신 분들 아시죠?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밀려서 결국은 손실만 보고 만다는 거죠. 이럴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트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결론은 투자할 필요가 없죠. 투자하면 손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차트가 그동안 이쁜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보면 차트가 참 안 이쁘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흔들어 버리면 어떤 경우에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 차트를 이렇게 많이 흔들 때는 진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자고요. 이렇게 내고 뒤에 페이지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보면 아까는 차트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이 흔드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차트가 되는 것을 차트가 어떻다? 차트가 이쁘다. 이렇게 이쁜 게 바로 뭐 투자에 적합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 대상 종목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걸 한번 주목해 보시죠.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차트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차트가 많이 흔들린다 이러면 그거 종목은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차트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이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을 택해서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것도 차트가 참 이쁘죠. 요만큼 올라갔다가 결론은 부드럽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만큼. 이러니까 차트가 흔들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이쁘다고 하고 이게 투자 대상이다. 그래서 종목을 오전에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 중에서 이렇게 차트가 이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참 이쁘죠? 이렇게. 그런데 이 이쁜 것 중에서도 여기서 내려온 하락이나 올라간 상승이나 이렇게 폭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저점과 고점 간의 이렇게 간격이라든가 이렇게 넓을수록 좋죠. 아까처럼 이렇게 좁게 많이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처럼 자 여기서처럼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 저점과 고점 또는 이 저점 이게 거리가 이렇게 좀 멀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익을 만들기가 용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를 이제 요청드리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동폭이 커야 된다. 그래야 뭐가 많이 발생한다? 수익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변동폭이 크면 자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오랫동안 상승을 하고 내려갈 때도 오랫동안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짧은 시간에 몇십만 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심적 안정과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좋아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변동폭이 어떤 거? 큰 곳을 택하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이렇게 보면 요걸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자 이러다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네모칸을 쳤습니다. 가에서 나까지는 상승이나 하락의 폭이 작은 거죠. 요거를 뭐라고? 변동폭이 뭐? 적다. 그렇다면 요거는 변동폭이 이렇게 적다면 결론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차트는 이쁜 걸 택하되 변동폭은 큰 걸 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보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만약에 내가 아침에 가서 9시 반에 아침에 가서
차트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움직이는 게 위아래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변동폭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이거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요까지는 투자를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날 때까지, 즉 발생할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다시 보시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움직이는 게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네모칸을 쳤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동폭이 어떻다? 너무 작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하지 말자. 그래서 아침에 가서 차트가 이쁜 거를 택하고 그다음에 변동폭이 큰 거를 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아무 데나 들어가지 말자.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동폭이 큰 게 뭐를 의미하는지 보죠.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가에서 나에서 타라까지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변동폭이 좀 크죠. 이렇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수익이 발생할 공간이 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이런 영역들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한번 실전을 해보시죠. 이거 실전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러면 가에서 나까지를 얼만큼 올라가야 변동폭이 크다고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 기준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해 오면서 저는 240틱을 기준틱으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240틱을 기준틱으로 잡을 때 변동폭이 크다는 개념은 최소한 뭐 5cm만 5cm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cm만 3cm, 어떤 사람은 7cm만 7cm를 나는 변동폭이 큰 걸로 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잡고, 그리고 뭐 이만큼 올라갔을 때 또는 이만큼 내려갔을 때 나는 변동폭이 큰 걸로 하고 그걸 투자 대상으로 하겠다. 이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결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이제 이런 걸 찾는 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뒤에 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도 가에서 나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자, 뭐라고 합니까? 정상이 높으면 내려가는 깊이도 크다. 다시 계곡이 깊으면 자, 올라가는 정상 역시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이 모한 곳을, 큰 것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투자를 하자.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차트가 이쁜 것 이게 있고, 이제 지금까지는 변동폭이 큰 곳,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그 실전을 하다 보면요, 어떤 기준들이 중요할까를 놓고 기준의 경중, 즉 중요함과 덜 중요함을 따진다면 저는 단연코 추세를 해외 선물을 투자할 때 이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주목 좀 해보시죠. 그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오시면서 하는 걸 보면 저 홍 박사가 하는 저런 정도 기준이면 나는 돈을 벌 수 있겠는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실전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잘 되시는 분이 있다고들 이제 전화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 궁금한 게 참 많죠.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도 명확하게 해라.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준을 스스로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아니하면 수익을 내는 것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이제 많거든요.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여기 좀 봐요. 저는 가능하면 이 추세를 따라가는데요. 추세는 크게 얘기하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고 그다음에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게 이제 행보 추세죠, 뭐. 그러면 크게 상승, 하락, 행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각 추세의 종류마다 전략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시죠. 자, 여기를 다시 보시죠.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결론만 얘기하면 요 전부터 시작해서 이전까지를 얘기하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세가 무슨 추세? 상승 추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게 이제 상승을 하면 그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강화하면서부터 참 많은 강조를 해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항상 낮은 점, 이게 이제 저점이죠. 저점, 즉 낮은 점,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 사서 올라가면 높은 점에서 팔자.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하자. 이게 이제 상승이죠. 이게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주식할 때 가장 기본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 원칙이죠. 선물도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시 뒤에를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반대로 여기서부터 자, 요까지를 보면 내려간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그럼 이 하락 추세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바로 이제 이 점이 주식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이제 표현도 제가 썼는데요. 주식은 싸게 사서 높게 팔 때만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은 분명히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선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요. 이럴 때는 뭐 기초적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고점에서 먼저 팔자. 고점에서 먼저 팔자. 그래서 내가 한 5만 원에 아예 팔고 한참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2만 원까지 갔다. 그럼 2만 원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5만 원에 팔았고 2만 원에 샀잖아요. 순서만 매도가 먼저일 뿐이죠.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2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판 거잖아요. 순서만 바꿨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3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요게 이제 투자 전략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에를 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여기를 보면 요만큼 내려왔다가 결론 이제 요만큼 오르고 다시 요만큼 내려왔다가 요만큼 오르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전체로 이렇게 대충 자, 네모칸을 그려 놓으면 이게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 안에 쏙 들어가죠. 요 경우를 무슨 추세?
행보 추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행보 추세일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역시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행보 추세일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변동폭이 이렇게 작을 때는 투자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이렇게 좀 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런 경우만 투자 대상으로 삼자. 그래서 변동폭이 큰 구간을 투자 대상으로 삼자. 그동안 얘기를 주목 한번 해보시죠.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행보 구간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변동폭이 어느 정도만 크면 다이버전서가 이 다이버전서의 효력이 가장 잘 맞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행보 구간은 매직 구간이라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건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행보 구간 중에서 변동폭이 작은 영역들, 이 구간은 들어가면 거의 이제 지는 게임이죠. 그래서 행보 구간이라도 변동폭이 좀 크다면 이런 부분은 다이버전서를 잘 활용해 보시라. 그러면 생각보다 수익을 가볍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잘 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네 번째가 저는 다이버전서 발생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번 많이 해보시죠. 해보시면 이 말을 드리면 이게 이해를 하실지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런 거죠. 추세가 있으면 추세는 예를 들어서 상승이다. 그러면 다이버전서가 이제 생깁니다. 근데 다이버전서라는 것은 추세가 상승일 때 떨어진다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세와 다이버전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때 추세대로 계속 상승 갈 것인가, 다이버전서대로 반대로 하락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추세가 강하면 상승으로 갈 것이고 다이버전서가 강하면 하락으로 가겠죠. 이거를 추세와 다이버전서의 결국은 힘의 싸움입니다. 힘의 싸움. 어느 게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상승으로 갈까 하락으로 갈까가 결정되는데요. 이거를 보통 이제 힘의 균형 논리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까지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국은 추세와 다이버전서의 두 개 축이 어느 것이 더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많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시죠. 뭐 다이버전서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서 관련해서 내렸는데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결국은 올랐습니다. 이만큼. 자, 이게 뭐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시 자 보시죠. 요건 이제 하락 다이버전서죠. 요만큼 가격이 올랐는데 기술적 지표는 떨어진다고 하고 나서 결론은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다이버전서만큼 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래를 예측할 때 몇몇 가지 이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 제가 볼 때는 이 다이버전서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추세가 있죠. 추세가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의 추세가 원체 강하면 다이버전서가 생기더라도 상승 추세는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추세와 다이버전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잘 하느냐, 이게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나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뭐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기술적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술적 지표와 이제 관련해서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중요시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가 자기에 맞는 옷을 찾아서 입으시면 됩니다. 대신 어떤 기술적 지표를 택했을 때는 그 기술적 지표에 대한 일단 정확한 지식과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죠. 요거는 10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내용이죠. 아까 10월 14일이 오늘인데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1시간 동안에 이제 투자한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그게 약 5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는 제가 저녁 때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1시 30분 동안 역시 1시간 정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료는 보여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요 마디거든요. 요 두 마디였어요. 요 두 마디.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는 매도 중심으로 추세를 따라간 거죠. 하락이니까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나옵니다. 상승 중심으로. 이게 그러니까 상승이니까 사야 되잖아요. 매수 중심으로 이제 전략을 구사한 건데요. 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자, 천천히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분명히 다 매도죠. 하락 추세에서 하락을 중심으로 매도 매수, 즉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이제 이런 형태로 한 것이고요. 뒤에를 잠깐 보면 계속 추세를 따라 매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처럼 어느 곳도 손실을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장도 보면 다 이게 다 이익이잖아요. 요거 말고 뒤에 장이 하나 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자,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앞에 장이 요거예요. 그 다음 장이 요건데 처음에를 보면 매도죠. 자, 두 번째도 매도입니다. 세 번째 보면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요 대목을 1시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1시간 동안 했는데 밤에 10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 1시간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약 1,600만 원 이런 정도의 이제 수익을 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어디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여기가 10시 반이고 여기가 이제 11시 반 이렇게 되니까 큰 건 아니죠. 물론 이게 지금 약 1000틱에 대한 모양이니까요. 자, 요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까 요 내려온 걸 갖고 뭐 중심? 매도 중심이었고, 자,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 매수 중심 요렇게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딱 1시간 요만큼. 근데 이게 1000틱의 모습이니까 1000틱을 예를 들어서 120틱 정도로 하면 8배 길이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를. 이렇게 됐거든요. 앞에 이제 내려갔던 그 하락 추세, 요게 이제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요랬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락할 때는 내려가길 놔뒀다가 올라갔을 때, 자, 고점에서 매도. 자, 내려가길 뒀다가 올라갔을 때 다시 고점에서 매도. 자, 똑같이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매도. 이렇게 해서 매수를 3번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익을 만들었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거는 결론만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한 거잖아요. 상승 추세에서는 추세 전략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저점에서 매수.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진 저점에서 매수. 자, 요만큼 올라가면 끊고요. 다시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 자, 요만큼 올라가면 다시 끊고요.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온 폭이 크죠? 자, 여기서 매수. 올라간 폭 역시 크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수익을 1시간 동안 아까 한 700만 원이라고 그랬네요. 한 1,700만 원의 이제 수익을 낸 이제 요런 것입니다. 자,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했는데요. 요 중에 A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저거를 수익을 냈을까? 자,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 지표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믿는 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 발생을 받습니다. 60틱에서. 그랬더니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요거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고요. 제가 틱을 조금 높여봤습니다. 이게 120틱입니다. 여기서도 가격은 상승하는데 다이버전스가 생겨서 하락한다라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약을 해서 가볍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요점에서 하락할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중에서 여기 파랗게 이게 접이 찍혀 있는데 이게 이제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파란 점이 찍혔잖아요. 파란 점이 찍혔다면 뭐를 하락할 것을 이제 예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서 요만큼 상승했다가 요렇게 떨어지는데 요때 요 파란 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란 선? 요게 이동 평균선 중에 61선이에요. 드디어 가격선이 61선을 통과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통과해서 내려왔잖아요. 그 통과한 선, 요게 이제 바로 어느 선인가 하면 여기 61선을 가격선을 통과한 게 요거잖아요. 요 가격선 통과한 요 지점부터 뭐 매도 요렇게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예. 요렇게 들어가서 요만큼 이제 수익을 냈던 것입니다. 요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요까지가 이제 구름이 계속 파란 게 이제 어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름이 어문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말은 가격이 계속 뭐 한다?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만 더 이렇게 보도록 하죠. 61선이 요 위에 있고요.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가격선이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자, 61선, 빨간 거 21선. 그 다음에 까만 가격선, 요게 5일선이에요. 요렇게 높은 숫자부터 위에 있는 거 해서 순서대로 있는 것을 이동평균선 중에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뭐를 의미한다? 하락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점이잖아요. 고점을 A라고 하고, 근데 이것도 고점이잖아요. 이 고점을 B라고 하면 A 고점보다 B 고점이 낮죠. 이 말은 앞으로 뭐 한다? 하락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한다? 전체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을 예측하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 홍 박사 해외 선물을 사랑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또 많은 컨텐츠를 개발한 다음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